서울 한복판 아침 7시 지하철역 입구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버터 냄새가 이른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식빵이 철판 위에서 치익하고 소리를 내고 그 위에 설탕과 케첩이 정성스럽게 뿌려집니다. 그곳은 하루 딱 3시간만 문을 여는 토스트 가게. 65세 이순자 씨가 10년 넘게 지켜온 자리입니다. 이 작은 트럭에는 오래 버틴 가게들만 아는 집중 장사의 비법이 숨쉬고 있습니다. 딱 3시간 그 시간에만 영업을 합니다. 메뉴는 단출하고 동선은 이미 머릿속에 계산돼 있습니다. 왼쪽 박스엔 계란이 60개, 오른쪽 통엔 식빵이 4줄씩 6묶음, 앞쪽 선반엔 포장지가 150장. 주문이 들어오면 50초 안에 1개, 1시간이면 60개, 3시간이면 180개의 토스트가 사람들 손에 들어갑니다. 평균 판매가 4,500원, 한 개당 재료비는 1,270원, 개당 3,230원이 남으니 하루 180개를 팔면 순이익만 약 58만 원, 월 25일만 장사해도 1,150만 원 이상이 순수하게 손에 남습니다. 그것도 아침 3시간만 일하고 말이죠. 누군가 왜 그렇게 짧게만 팔아요? 묻는다면 순자 씨는 늘 같은 말로 답합니다. 아침에만 제일 맛있어요. 그 시간 지나면 제 손맛이 달라져요. 품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 그 선택이 이 가게의 희소성이 되었고 희소성은 다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은 또 다른 손님을 부르는 가장 조용한 광고가 되었지요. 무엇보다 이 자리는 시청의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매달 사용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운영하는 합법적인 상업구역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토스트는 직장인과 학생 모두의 아침 습관이었죠. 허름한 앞치마와 오래된 모자, 세월이 만든 굽은 손가락. 겉모습만 보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아주머니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인도에 꽝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명품 가방을 든 30대 여성이 걸어와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아침 장사나 하시는 분이 길 좀 비켜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순자 씨는 놀란 표정도 짓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철판 주걱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여긴 시청 허가받은 자리예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가받은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 다니는데 꼴 보기 싫게. 순간 줄을 서 있던 손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깨끗하게 지켜온 그 자리를 두고 꼴 보기 싫다니. 순자 씨의 미소 속에 잠깐 스치는 씁쓸함을 알아챈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3시간 뒤 순자 씨의 작은 토스트 트럭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청소까지 마쳐 흔적조차 남지 않았죠. 합법적으로 세금까지 내며 지켜온 자리였지만 그날 젊은 여자의 말은 유독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젊은 시절 순자 씨는 한국을 떠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무역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사업가가 드물던 시절, 그는 외국 바이어들과 밤새 회의하고 컨테이너 선적 서류를 들고 항구를 뛰어다녔습니다. 20대 중반에 이미 억대 계약을 성사시켰고 30대 초반에는 동남아의 현지 지사를 세울 만큼 회사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 시절 번 돈으로 한국의 건물과 토지를 사모았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부동산 가치는 몇 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 사업을 접고 한국에 돌아와 사람과 이야기하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하루 3시간만 불을 켜는 토스트 가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때리고 버터 녹는 냄새가 지하철 입구 쪽으로 번져갔습니다. 순자 씨는 평소처럼 계란을 깨고 식빵을 굽고 있었지요. 줄은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은 핫팩을 쥐고 기다리며 아침은 역시 이모 토스트지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 봤던 고급 외제차가 다시 인도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어제 그 여자가 이번엔 크림색 롱코트를 걸치고 한쪽 팔에 번쩍이는 명품백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본인 순서가 되자 그녀는 짧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니 할머니, 햄치즈 토스트 하나 빨리요. 순자 씨가 묵묵히 빵을 굽자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가게 안쪽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거 위생은 괜찮아요? 장갑은 새거 맞죠? 요즘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난리 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토스트 만드는 모습을 이리저리 찍어댔습니다. 아, 저는 유명한 맛집 블로거예요. 파워 블로거라 팔로워 많거든요. 제 토스트는 특별히 잘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줄 서 있던 학생이 옆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재수 없다. 순자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손놀림이 한층 더 단정하고 빨라졌습니다. 토스트가 완성되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4,500원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명품백에서 지갑을 꺼내 5,000원 한 장을 내밀더니 순자 씨가 거스름 돈 500원을 건네는 순간 그 동전을 손끝으로 튕기듯 쨍그랑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500원짜리는 찰판 옆을 굴러가 댕그르르 소리를 냈고 순자 씨는 허리를 숙여 조용히 주워 봉투 위에 올려줬습니다. 여자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봉투를 쥐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직장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인성 밥 말아먹었나. 뒤쪽 아주머니도 혀를 찼습니다. 말투 보니 딱 사람 무시하는 버릇 있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깊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해외 무역 현장에서 오만한 상대 앞에서도 끝까지 미소를 지었던 그때처럼 말이었지요. 사람들은 감히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200억짜리 빌딩의 소유주라는 것을. 젊었을 적 순자 씨는 영어와 일본어를 자유롭게 쓰는 능력을 살려 해외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30대 초반에는 직접 무역회사를 차려 의류와 생활용품을 수입했습니다. 홍콩, 도쿄, 방콕, 공항이 두 번째 집이었지요. 그때 번 돈으로 서울 변두리 아파트를 사고 조금씩 상가와 토지를 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순자 씨는 부동산 등기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땐 주변에서 지금은 현금만 쥐고 있어야 한다 했지만 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시청 게시판에 붙은 재개발 공고문 도로 확장 계획을 읽고 값이 곤두박질 친 상가와 땅을 사들였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해외 바이어들과 거래하며 수없이 몸으로 배운 법칙이었죠. 40대가 되자 그녀의 상가는 몇 배로 뛰었고 월세만으로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절약과 재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대 후반 30년간 모은 현금과 재개발 보상금, 건물 매각금을 합쳐 서울대로변 8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 정확히 4년 후 그 빌딩 가치는 200억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빌딩 안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5시 지하철역 앞 작은 푸드트럭 불을 켰습니다. 하루 3시간만 여는 토스트 가게 건물은 그녀를 부자로 만들었지만 이 가게는 사람들과 이어주고 손끝에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명품백을 끼고 와서 위생 타령을 하며 거스름 돈을 쨍그랑 던지는 손님이 있어도 순자 씨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그녀만의 확고한 기준이 숨어 있었죠. 며칠 뒤 순자 씨가 거래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이번에 1층 코너 자리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부동산에 도착하니 먼저 대기하고 있던 예비 세입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낯이 익었습니다. 며칠 전 토스트 가게 앞에서 명품백을 끼고 거스름 돈을 쨍그랑 던지던 바로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순자 씨를 알아본 듯했습니다. 순간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입술이 어설프게 벌어졌습니다. 여기 왜? 말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토스트 가게 허름한 앞치마 대신 단정한 코트 차림의 순자 씨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서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저희 단골 사모님이자 오늘 문의하신 그 빌딩의 주인분이세요.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표정은 방금 전까지의 자신감이 빠져나간 듯 굳어갔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바쁘게 흔들리고 손가락은 명품백 끈을 쓸데없이 꼬아쥐고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듯 목이 한번 꿀꺽 움직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은 넓고 인연은 좁다는 말을 눈빛으로 전하는 듯했지요. 순자 씨는 중개인이 내민 계약 서류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경을 코끝까지 끌어내리고
서류 첫 장부터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업종, 한 줄 한 줄 짚듯이 읽었습니다. 여기 업종이 홍보 중심 복합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무슨 업종입니까? 순자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머뭇거리며 젊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요즘 유행하는 테마카페 같은 거예요. 손님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순자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호객행위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물은 그런 방식 안 씁니다. 그 한마디에 젊은 여자의 입꼬리가 비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손가락으로 계약서 한 부분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무허가 영업 신고 이력, 이건 뭡니까? 순간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중개인도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펜을 들지 않은 채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건물은 장기 임대 가능한 성실한 사업자만 받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업종은 절대 안 돼요. 여긴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이고 이미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와 병원, 약국, 은행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 세입자 때문에 건물 전체 가치가 내려가는 일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젊은 여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품백을 꽉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녀가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잡으려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그녀의 사정은 급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다 빚이 불어나 매출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상권으로 옮겨야 했고 이전 사업 파트너와 갈등 끝에 홀로 새 가게를 시작하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업종, 서류를 보니 간판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업종에다 홍보 방식이 호객행위 위주. 게다가 뒷소문엔 무허가 유흥까지 엮여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 건물의 입지와 상권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여기서 장사할 수 없다면 그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앞 지하철역 2번 출구, 코너에 선 빌딩, 오가는 사람마다 한 번은 고개를 돌려보게 만드는 자리. 이런 곳은 월세가 비싸도 금방 계약이 나가고 한 번 들어온 세입자는 좀처럼 나가지 않지요. 순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계약서에서 펜을 내려놓자 젊은 여자의 표정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마침내 그녀가 의자를 끌고 순자 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사모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는 작지만 떨림이 컸고 그 떨림 속엔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만히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의 손이 명품백 끈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여기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임대료도 미리 드릴게요. 보증금도 일부 올릴 수 있습니다. 뭐든 말씀만 하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가느다란 실을 붙잡은 사람처럼 간절했습니다. 중개인은 눈치를 보며 펜을 만지작거렸고 순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젊은 여자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내 건물은 내가 지켜온 사람들과 신뢰로 세운 겁니다. 여기 들어오는 가게 하나하나가 이 건물의 얼굴이에요.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거는 안 됩니다. 젊은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건 토스트 가게 앞에서 무심히 던졌던 500원짜리 동전 소리 쨍그랑하고 울리던 그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예전과 똑같은 미소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수십 년 장사를 하며 몸으로 배운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떨림이 방 안에 또렷하게 번졌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미며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사는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가게도 건물도 오래 못 갑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모처럼 젊은 여자의 가슴 속 깊이 박혔습니다. 순자 씨는 중개인에게 서류를 돌려주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계약이 물거품된 후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저분 웬만한 부탁으론 절대 안 움직이세요. 엄청 강단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투에는 존경과 경외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순자 씨는 토스트로 번 수익의 일부를 매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아침 식사비로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먼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매일 따뜻한 국과 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순자 씨는 이 사실을 자랑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은 꼭 먹고 다녀야 공부가 잘 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젊은 시절 어렵게 학비를 벌던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순자 씨의 뒷모습은 초라한 장사꾼이 아닌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와 품격을 지닌 진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순자 씨의 토스트 가게 앞에는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직장인들이 바삐 줄을 서 있을 시간이었지만 그 줄 뒤편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여민 채 두 손을 맞잡고 서 있던 그 여인, 며칠 전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주쳤던, 그리고 그 전에는 토스트 가게 앞에서 거스름 돈을 쨍그랑 던지던 바로 그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차례가 다가오자 작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자 씨와 눈이 마주치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죄송했습니다. 그 말은 힘겹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힐끗 바라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햇살처럼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누구나 자기만의 이유와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목소리는 나무 그늘처럼 포근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세상 풍파를 겪으며 다져온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굴러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앞을 스치는 아침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토스트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다니세요. 힘든 하루를 버티려면 속부터 따뜻해야 하니까. 젊은 여자는 두 손으로 종이봉투를 꼭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엔 전과는 다른 창피함과 씁쓸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한켠 작은 철판 위에서 오늘도 버터 냄새가 아침 공기를 채웁니다. 길 위에서 순자 씨는 묵묵히 토스트를 굽습니다. 겉으론 그저 평범한 노점상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엔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부자의 품격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참 많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그 깊이를 미처 알지 못해 부끄러워질 때도 있지요.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나누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막수첩에서는 재밌는 사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힘이 되고 구독은 인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